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발을정 부산분사무소의 김유진 아나운서입니다. 오늘은요, 법무법인 발을정의 강병철 대표 변호사님 모시고요. 대표님이 기업 회생에 들어갔을 때 그 개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뭐 삼고 현상이다 하면서 기업 회생 들어간 곳이 정말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큰 기업들도 휘청이다 보니까요. 기업 운영하는 대표님들 또 회생 파산할 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대표님들이 그런 개인적인 피해도 혹시 지게 될까요? 그렇죠. 이제 일단 상담할 때 이제 제일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 게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법인과 대표님 개인. 이게 이제 원래 법적으로는 이제 완전히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은 법인이고 대표님은 대표님인데 이제 대표님들이 대부분 이제 법인하고 대표하고 완전히 동일시 생각하고 법인의 채무가 곧 나의 채무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법적으로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설명을 이제 상담 왔을 때 제일 먼저 설명해 드리는 게 법인의 채무는 법인의 채무고 대표님은 별개다. 그 개념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 이제 회생이나 파산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대표님의 회생이나 파산이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죠. 그렇군요. 그렇다 하더라도 기업 회생이나 파산을 할 때 대표자가 지는 부담이 아예 없진 않을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부담을 지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그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이제 대표이사님이 법인에 대해서 지는 어떤 책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민사적인 부분이 있고 아까 형사적인 부분이 있고 또 세무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사적인 부분은 이제 대표님이 이제 연대 보증이나 또는 물상 보증을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또 민사적인 책임을 지시고 근데 이제 연대 보증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대표님이 법인을 위해서 연대 보증을 줬는지 물상 보증을 줬는지 잘 모르세요. 그 사항을. 그래서 근데 통상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많이 해보면 은행 금융 대출을 받을 때 이제 기보나 신보나 중진공에서 이제 보증을 한단 말입니다. 그때 보증을 할 경우에 연대 보증이 없거든요. 그래서 연대 보증 부분이 있거나 물상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 회생이 들어가더라도 그 금융 회사에서 개인에 대해서 연대 보증, 물상 보증을 이유로 해서 강제 집행 등 추심 행위를 한 거죠. 그럴 경우에는 같이 이렇게 또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연대 보증은 왠지 같이 이제 보증을 좀 서준 느낌이라고 제가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물상 보증은 뭐예요? 물상 보증은 이제 연대 보증은 이제 채무의 책임까지 있는 거고 물상 보증은 이제 채무가 없고 그냥 쉽게 말하면 이제 물건, 그러니까 동산이나 부동산을 담보로만 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법인 회생, 법인 파산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회생 담보권자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상 보증의 경우에는 이제 근저당권,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이제 근저당권만 이제 설정되는 거고 채무는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제 또 대표님한테 설명을 드린 게 저희들이 또 상담을 할 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죠. 네, 변호사님, 그렇다면 이외에 형사적인 책임 그리고 세무적인 책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형사적인 부분은 이제 임금 채권 또는 퇴직금 채권이 이제 연체가 됐을 때 지급이 안 될 때 그거는 이제 근로기준법하고 퇴직금 임금에 관련된 보장법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이 져야 되죠. 근데 이제 법인 회생, 법인 파산 들어가면 이제 도산퇴직금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우선 쉽게 말해서 퇴직금하고 임금을 주는 구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한계가 정해져 있고 최대 한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대표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사전에 이제 상담할 때 신청할 때 이제 이런 부분까지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그래서
먼저 이제 그 도산대지급 범위를 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이제 갚고 들어가시라. 그러니까 은행에 내는 이자 또는 부분을 안 내도 되니까 안 내도 되는 부분만큼 그 부분을 갚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세무적인 부분은 그겁니다. 이제 2차 납세 의무, 가점주주, 2차 납세 의무가, 가점주주에 대해서는 2차 납세 의무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제, 세금이 뭐냐면 국세, 지방세, 아까 4대 보험료 중에 국민연금,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이 경우에는 이제 이 가점주주에 대해서 2차 납세 의무를 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리스크를 한번 알려드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먼저 변제를 할 건지 이런 부분을 이제 또 설명을 드립니다. 도산대지급금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도산대지급금은 그러니까 이런 일이 하도 이제 있다 보니까 기업 업체에서는 이제 임금을 제일 먼저 주고 싶겠죠. 근데 사정이 안 되다 보니까 회사 전체 입장에서는 또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회생이든 파산이든 하게 되는 단계라면 이제 퇴직하는 구조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퇴직하는 사람들이 또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당장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회사 운영 유지에 필요한 비용부터 먼저 나가야 되니까 그럼 퇴직금이 자연스럽게 이제 좀 미지급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는 일단은 먼저 주자. 일정치라도. 그래서 이제 3년치 퇴직금 또는 3개월 그리고 3개월 임금 이거를 일정 부분을 이제 국가에서 먼저 주는 제도를 도산대지급금이라고 하는 거죠. 네. 예. 이렇게 형사적 책임이랑 세무적 책임까지 들어봤는데요. 대표자가 지니는 책임이 상당히 많고 또 종류도 다양하네요. 맞습니다. 네, 이 부분이 어렵다면요 법무법인 발의정을 찾아오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유익한 이야기 들려주신 강병철 변호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앞으로도 법무법인 발의정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고요. 다음에 또 알차고 또 좋은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